안녕하세요. 웃지마. 안녕하세요. 정지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한 분야에 오래 하셨던 분들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노하우라든지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오늘 맥형 이승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어색하죠? 우리 그냥 편하게 말 놓고 하면 안 될까요? 원래 말은 안 났어요. 그런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을 요즘에 잊고 살고 있는데 맥형이라고 합니다. 맥형. 맥주를 잘 사주는 형으로 했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술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형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맥형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외식업 전문가세요. 언제부터 장사를 하셨죠? 장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흥정을 좀 했어요. 오늘 하루라도 일찍 나갈까 아니면 내일 나갈까 이렇게 뼛속까지 이 DNA를 모두 장사꾼의 DNA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네. 정확히 뭐 20살 때부터 별것 다 했죠. 뭐뭐 하셨어요? 일단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본 것 같아요. 복조리, 찹쌀떡, 그리고 뭐 김밥 뭐 이런 것들 투자 안 하고 팔 수 있었던 거, 내가 떼어다가 판매할 수 있었던 거. 가장 잘 팔았던 건 뭐예요? 다 잘 팔았어요. 두두두두 뭐 넣어야 될 것 같아. 외식업 안 했으면 아마 차 팔고 있었지 않을까. 보험도 팔고 다 팔 수 있고. 보험도 팔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팔 수 있는 거는 이게 솔직한 직업이어서 외식업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고객의 그런 마음,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파악하고 관심 갖고 관찰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성과를 좀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이 팔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럼 외식업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복조리도 파셨다고 했는데. 뭐 외식업을 뭐 도소매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식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판매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네. 먹는 게 좋았어요. 먹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맥주도 좋아했고 이렇게 안주도 좋아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도 많이 찌게 됐고. 네. 그래서 주비스 뭐 홍보대사 하신다고? 주비스 지금 홍보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주비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제일 쉽게 하는 게 우리 뭐 치킨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하는 마인드? 뭐가 있을까요? 꼭 이런 사람은 외식업 하면 안 된다. 일단은 이 자기중심적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끓인 게, 내가 만든 게 내 입맛이 가장 정확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중에 더 최악은 부정적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남의 거는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보수적이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외식업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만약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장사밖에 할 수 없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템은 뭐가 괜찮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AI가 있어서 사실 인적성 검사를 이렇게 받아서 무언가 이렇게 풀어서 딱 너는 뭐가 맞는다 딱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주면 참 좋겠는데 사람 일은 사람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직접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아이템으로 나중에 나가서 내 개인 창업을 할지를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고 나하고 적성에 맞는 또 아이템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외식업이 아니라 외식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판매 형태도 틀리고 뭐 손님들이 찾아오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제 뭐 밥을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뭐 술이냐 두 가지라고 했을 때는 오프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가 더 낫는지랑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술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약간 저는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 B형은 술집하고 약간 이렇게 좀 안전지향적인 좀 사람들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들 하지만 정직한 뭐 또 그런 마음가짐 있는 사람들은 밥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술집은 좀 자기가 즐겁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술집은 음악 자체가 일단 뻥해요. 막 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발한데 뭐 활발한 장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외향적인 사람도 일을 하면 좋고 뭐 밥집은 그래도 차분하게 먹고 소화 안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빠르고 막 정신없으면 맞아. 막 파이팅 넘쳐가지고 막 그런 거 놀래기도 하고 맞아요. 조용해야 되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창업을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자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망해서 나가는 데들도 많은데 권리금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창업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이거 네. 그러니까 창업은 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식, 부동산, 창업 뭐 요 가장 큰 주식 잘하시나요? 뭐 신이죠. 내가 사면은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창업, 주식, 부동산, 뭐 이제 불로소득 같은 기본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시장들로 분배돼서 가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정책적으로 네. 제한이 되어 있으면은 뭐 그 돈의 흐름이 뭐 주식으로도 가고 주식 시장이 뭐 호황이 아닐 때는 창업 시장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을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창업을 저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이냐 아니냐보다 네, 지금 창업은 항상 일어나죠. 네, 창업은 항상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레드오션이라고 외식업을 이야기하지만 레드오션은 내가 장사 안 되면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우리가 그렇게 외식업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 외식업, 뭐 음식점 이거는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때도 줄 서서 잘 되는 집들은 항상 블루오션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에 잘 되는 또 아이템들이 있고 잘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더 저렴하게 차용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형태를 약간 좀 배달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또 주식 얘기를 왜 계속 하죠? 오늘 마음이 아팠어요. 계란을 나눠 담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식 주식 죄송합니다. 주식 전도자. 배달을 집중적으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홀의 형태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풀렸을 억눌러서 때, 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도 이런 분위기의 사진도 찍고 먹기도 하고 할 거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스톱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이템이나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만 괜찮다면 창업도 나쁘지 않다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맥형도 자리를 계속 찾고 다니고 있고 또 기회가 아이템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오픈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같은 때 저한테는 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 말고는 조금 이제 잘 볼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일 것 같은데 갑자기 질문하다가 이제 드는 생각인데 저도 이제 외식업을 여러 개 했잖아요. 네. 아마 안 좋은 추억도 있고 그죠? 안 좋은 추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추억은 없고 안 좋은 추억만 있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하면서 이러는 거야. 자본주의구나. 주식을 많이 사는 사람이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사서는 뭐 우리 그잖아 찔끔찔끔. 근데 이 대형 매장 예를 들면 이게 잘 돼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자본이라는 게 자리도 되게 차지하는데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게 맞는 것이냐 돈을 조금 더 모아서 하는 게 저는 이제 좀 큰 걸 해야겠구나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외식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첫 스타트를 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식업은 틀려요. 부동산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라면 이 외식 창업은 내가 정말 나하고 적성에 맞는지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관찰을 통해서 좀 깊이 있는 것들을 내가 연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식이라는 외식업은 음식의 기본 이상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음식의 노하우도 없이 기술도 없이 그냥 형태로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 외식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여주는 형태로만 가지고 오는 경쟁 점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또 내일 되면 다음 달 되면 내가 스스로 계속 도태되는 것들만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음식을 좀 하려고 해야 되고 진짜 이걸 돈 주고 아깝지 않게 멀리서 찾아와서 먹어도 아깝지 않게 그런 음식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형태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쇼맨십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이후에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형태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악은 내가 좋아하는 또 형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시장 수요에 원하는 타겟을 명확히 보고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나는 이런 공간을 항상 꿈꾸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뭐 이제 나 버텨야 되는가와 진짜 나 이거 폐업 제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근데 그걸 접어야 되는 주식으로 치면 손절, 익절 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뭐 주식은 모르시지만 외식업은 그렇죠. 주식은 언제 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결정해야 되는 시간은 뭔가요? 저는 진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 영화처럼 가장 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잘 될 때예요.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네 가지의 사이클로 브랜드는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이 도입기, 성장기 돼서 이제 성숙기는 어느 정도 이제 과도기예요. 내가 가장 많은 높은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기점인데 이때는 또 항상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매장 더 확장하려고. 보통 기간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사이 이 사이클이 한 바퀴가 반복이 되는 건데 한 3년 4년 했을 때 내가 피크 정점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외식업에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게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장소가 좋잖아요. 그럼 아이템 변경을 해요. 차라리 어디 가서 보증금 권리금 또 시설을 주고 또 하느니 어차피 일은 해야 돼. 네, 여기서 그냥 보증금 권리금 안 드니까 내가 시설만 변경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더 새로운 것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시장에 3, 4년 있잖아요. 이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시에 피크인지 어떤 사람들이 먹는지 어떠한 소비력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또 반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맥형은 직영점 하나를 막 10년 넘게 그래서 직영점 13개까지 했지만 10년 이상 한 직영점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이렇게 업변을 해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좋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할 바에는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안 될 때는 언제 접어야 되는 거야? 안 될 때는 바로 접으세요. 안 될 때는 손해가 너무 이제 큰데 진짜 내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손님도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업종을 바꿔야 되는지 진짜 접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 저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업종을 바꿔서 되는 그 입지 장소가 있고 업종을 바꿔도 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잖아요. 기간을 보세요. 그래서 재계약 기간이 언제인가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미리 나가겠다고 계약을 하는 게 어설프게 그냥 지나갔다가 또 1년 연장되면 그 공황장애 옵니다 진짜. 그래서 빨리 정리하는 것도 계약 기간에 맞춰서 최선이다. 요새 건물주들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가짐을 내가 여기서 왜 안 됐지? 왜 내가 실패를 했지를 확실하게 피드백하면 내가 2억이든 3억이든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맥강도 마찬가지. 직영점 7번째 매장까지는 막 승승장구했어요. 아 내가 브랜드가 좋나? 아니 내가 실력이 좋나? 막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죠. 엄청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데는 다 잘 될 거야. 잘 돼. 확신해가지고 홍대에 들어가죠. 4억을 투자해서 2층에 월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8만 원을 판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접었어요 거기는? 계약 기간? 울면서 접었죠. 계약 기간을 막 보면서 이제 울면서 접는 거죠. 얼마나 남았지?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이 손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숨만 쉬어도 문 닫고 숨만 쉬어도 막 1,000만 원씩은 그냥 원상복구도 또 해주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도 해줘야 되는데 운이 좋게 권리금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홍대라는 상권에 특수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권리금만 좀 낮춰놔도 워낙 보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가게자리는 나올 것까지 생각해서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손절이 되는 거지 우리는 뒤로 갈 때만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거를 뺄 때 마음먹고 뺄 수 있는지 내놨을 때 그냥 권리만 낮추면은 확 집어갈 수 있는 곳인지 요거를 보고 해야지 내가 빼려고 하는데 싸게 내놔도 안 나가는 입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싸도 큰일 납니다.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진수 강사TV 저희 구독자 500명이거든요. 지금 3만 명이라 저희가 너무 작지만 떡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촬영하는데 부담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어차피 안 볼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너무 편한데 뭐 더 할 거 없어요. 질문이 뭐 짧아요. 주비스 같아야 될 시간이라. 자, 마지막으로 장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이야기 하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가지로 띵띵띵 해야 돼요. 첫째, 긍정적인 마인드. 두 번째는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입지라고 할게요. 입지, 상권. 상권이랑 다른 거예요, 입지랑? 그럼요. 대학원 나온 사람과 또 틀리네요. 까는 TV? 입지랑 상권 차이는 어차피 뭐예요? 안 보니까. 네. 상권은 간단하게. 큰 범위, 입지는 작은 범위. 상권은 전체적인 그 홍대 상권을 얘기하면 입지는 그 상권 안에 내가 가게를 해야 되는 스팟. 이 가게의 꼴, 뭐 1층, 2층, 뭐 꺾인 곳 이런 그런 안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것들. 사람의 외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권이 뭐 우리 가족의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입지면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의 외모 뭐 요런 네, 약간 느낌 올 것 생각하면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마인드, 2번이 입지. 입지. 입지 상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입지가 그래서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입지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번은 3번은 멘토. 다시 갈게요. 왜냐면 이 장사가 네, 맞았겠다. 아는 사람이 없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장님 문고리 잡듯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실 목표도 모르고 시작할 수도 있고 하다가 위기 상황에 내가 대응하는 것도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저처럼 무식하게 막 직영점을 많이 하면 돈 된다고 생각해서 막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큰 버블을 만들어서 실패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먼저
먼저 나갔던 외식업 했던 사람을 한 명 정도 멘토로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함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 비용 이분들이 다 쓰면서 돈으로 투자해서 배운 것들을 나는 비용을 날리지 않고서는 그런 걸 시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버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멘토.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 두 번째 입지, 세 번째 멘토. 유튜브했던 출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맥형을 모시고 저희가 외식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정말 저도 아마 도움이 됐던 거라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다음번에도 나와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에게 인사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수 강사 TV 그 지금 구독자 499명이더라고요. 500명이라고 내가 했는데 꼭 굳이 499명인데 이 영상 나가고 지금 떡상. 9명 나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490명 또 나가시네요. 490명. 어쨌든 1000명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10,000명, 10만 명이 이렇게 보면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맥형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